실크 테라피의 특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크 테라피라고 하는 제품을 우리가 혁신적으로 모발에 이용하는 제품으로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실크 테라피를 우리 모발에 발랐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또 어떤 효과를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저희가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실크 단백질을 의료계나 이 섬유계에서도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섬유계에서는 실크 단백질을 이용해서 비단이나 실크 블라우스 같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쉽게 우리가 비단이나 실크 블라우스의 느낌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실크 블라우스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 굉장히 부드러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살결에 스치는 어떤 감촉들이 굉장히 매끄럽기도 하고 또 입었을 때는 어떤가요? 가볍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굉장히 윤기가 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실크 블라우스나 비단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실크 테라피라는 제품을 우리 모발에 발랐을 때는 굉장히 부드러워질 수가 있고 또 윤기가 날 수가 있고 또 무게감을 갖지 않고 굉장히 가벼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뛰어난 광택 효과를 우리가 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모발에 이러한 중점적인 요소를 주는 실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발이 손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실크 단백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종류의 에센스를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는데 잦은 염색이나 또 화학적인 시술 아니면 자외선에 의해서도 모발이 손상된다라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즉 모발이 손상되었다라는 것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거칠거나 또 부드럽지 못하거나 탁한 느낌들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 화학 시술에 의해서 모발 안에 존재해야 되는 단백질이나 간축물질 그리고 중요한 수분이 모발 밖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우리의 모발은 손상이 되었다라고 하면 구멍이 나 있는 다공성 모발의 현상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다공성, 즉 구멍이 나 있는 상태에서 염색이나 파마 시술이 들어갔을 경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멍이 나 있는 상태에서 파마 시술이 들어간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탄력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컬의 유지력도 짧아지는 현상들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는 염색을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컬러의 어떤 얼룩짐도 우리가 현상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컬러의 퇴색도도 굉장히 빨라지는 것들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펌이나 염색 시술 전에 어떠한 치료 제품을 사용한다는 개념은 다공성된 모발 상태를 뭔가 어떤 유사한 제품 또 어떤 유사한 성분으로 단단하게 메꿔준다라는 의미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메꿔주는 개념에서 메꿔주더라도 우리 모발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장 유사한 성분들을 메꿔준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것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실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모발 안에 있는 19가지 아미노산 단백질 중에서 한 가지를 제외한 18가지의 아미노산 단백질이 그대로 포함이 되어져 있는 성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그냥 메꿔주는 개념이 아닌 모발의 구성 성분과 가장 흡사한 성분들이 채워지겠죠. 그렇게 되면 펌이나 염색의 결과가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실크 단백질이라는 것이 모발 안에 흡착이 되면요. 일단 모표피, 외곽층에서는 부드러움이나 단단함을 느낄 수가 있을 거고요. 모발 안쪽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발 안쪽 피질층을 채워줘서 수분도 강화가 되고 보습력도 강화가 되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시술의 결과가 유지력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이 되어지겠죠. 자, 이것이 바로 실크 단백질에 대한 특징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특징으로는 바로 실크의 어떤 강도, 어떤 탄력을 주는 요소나 힘을 주는 요소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실크 테라피를 우리 모발에 바르면 제가 부드럽거나 윤기가 나거나 아니면 가볍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요. 추가적인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모발 안에 흡착이 되게 되면 굉장히 단단해지거나 견고해지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은 우리가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비단이나 실크 블라우스 쪽에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비단이라고 하는 것은 섬유계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한 섬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같은 유사한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실크 단백질은 모발 안에 들어가서 단단함이나 탄력을 같이 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지겠죠. 따라서 모발의 어떤 조직도나 볼륨감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실크의 강도적인 측면에서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소는 실크의 강도나 단백질의 특성 이외에도 실크 단백질 자체의 어떤 형성되어 있는 모양에서도 우리가 그 특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 틀립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헤어 제품들도 생김새가 다 틀린 것처럼 실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고유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형태는 우리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삼각형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다른 예를 들어서 실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원형의 어떤 물체나 원형의 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공을 여러 개 쌓아놓은 상태에서 외부의 압력이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원형 상태에서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쉽게 분해가 되거나 와해가 돼버리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행히도 실크 단백질 분자는 정삼각형 입자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층층마다 아니면 사이사이마다의 어떤 단단함 또 지지력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단단한 삼각형 분자가 우리 모발 안에서 어떤 구조적으로 결합력을 강조시킨다라고 설명이 되어지고요. 또한 삼각형 입자 구조는 빛을 반사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모발을 반짝일 수밖에 없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실크의 어떤 특징은요, 수분 보유 능력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수분 보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크 단백질이 어떤 물 분자를 함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실크라고 하는 또 실크 테라피라고 하는 제품에는 수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크 테라피를 우리 모발에 바르게 되면 굉장히 보습력이 좋아지고 부드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실크 단백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 보유 능력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몸무게의 약 2.5배 이상이 되는 수분 함유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합수나 자유수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떠돌아다니는 자유수가 아니라 모발 구조 자체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결합수의 역할을 바로 실크 단백질이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발 안에 수분을 넣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 광고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S로 시작하는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요. 비누선전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던 어떤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하죠. 아, 수분을 도둑 맞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누를 사용하게 되면 수분이 굉장히 채워주고 결과적으로 뽀송뽀송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돌아간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부와 모발은 수분을 잃어버리게 되며 굉장히 탄력이 없고 또 모발에서는 부시시함이나 건조함을 우리가 많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행히 실크 테라피의 어떤 강한 수분 보유 능력 때문에 실크 테라피를 통해서 우리는 가볍고 부드러운 모발을 또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 장점을 제가 강력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실크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탄생이 된 실크 테라피라고 하는 것, 자, 그 제품을 우리 모발에 쓰면 어떤 역할이 되어지는가 우리가 세밀하게 봐야 될 텐데 우리 모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발의 어떤 외곽, 모표피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다, 펌이나 염색은 모피질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피질 안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렇지만 정답은 이것도 저것도 한쪽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과 밖을 동시에 채워주고 또 감싸줘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실크 테라피라는 제품 안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삼각형 입자 구조를 갖고 있는 실크 단백질이 존재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실크 단백질은 실크 테라피 안에 두 가지 종류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수치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120 분자량과 또 750 분자량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모발 안에 어떠한 성분들이 다 흡착이 된다. 즉, 모피질 안에 들어간다. 아니다. 이 제품은 모피질이 아니라 모표피까지만 들어간다. 그 구분점들을 우리가 많이 논쟁이 되었던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외곽이 아니라 모발 안쪽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기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모발이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성분이 들어갈 때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은 흡수를 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크기까지만 흡수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중점적인 또 정의가 내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모발 안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분자량이 250 정도까지만 흡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50을 기점으로 했을 때 120 분자량은 고분자가 아닌 저분자가 되겠죠. 굉장히 미세한 입자가 될 거고요. 반대로 750의 실크 단백질은 250보다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고분자로 분류된과 동시에 모발 안쪽이 아닌 모피젤까지만 침투를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실크 테라피를 모발 안에 바르게 되면 모발 외부 750 분자량이 그 역할을 하겠죠. 또 모발 안쪽은 120 분자량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크 테라피라는 제품을 통해서 단순히 모발 외곽이냐 안쪽이냐를 두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제품이 탄생되었다라고 설명이 되어지겠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실크 테라피였던 기본적인 특성과 이 실크 단백질의 특성을 토대로 실크 테라피가 우리 모발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